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 4월 강의 이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보다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도를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밑줄 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굳이 안 읽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읽고 아니면은 1, 2월 달에 넘어간 부분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읽었던 부분들, 밑줄 친 부분들은 간략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눠드린 체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새 하도 휴강도 많이 되고 집에서 놀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절차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 안 봐주셨나? 절차로 나와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뭐 하는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농지법 빼고는 제가 웬만한 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넣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정비법에 안전진단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리도 좀 비좁고 이래가지고 빼버렸는데, 그 정비법의 안전진단하는 절차 정도만 하면은 중요한 절차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것들 아주 핵심적인 한 장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내용을 넣을 수는 없었고, 핵심적인 단어들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요런 거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들, 권한자 같은 것들도 짧게 다 써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절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 3장 정도로 만들려다가 차라리 그냥 작게 만들 거면 한 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는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부터는 문제로 이제 내드릴 겁니다. 1, 2월 달에는 틀린 지문을 나눠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고 그냥 평이한 난이도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수준 문제 맞추면은 한 40점에서 60점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점보다도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는 뺐으니까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한 60점, 50점에서 60점,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제 공법은 5, 60점 정도 나오니까 그 합격자 평균 점수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이 요 정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요새 참 힘들죠. 여러모로. 눈에 안 보이는 거랑 싸우려니까 더 힘들죠. 저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한테 주문을 겁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랑 싸워야 되니까 그냥 아프면 안 된다. 제가 2주간 격리가 되면은 당연히 잘리겠죠. 뭐 2주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학원에서? 이미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경상도 이런 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잘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공법 강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된다라고 제 나오는 대로 마음속으로 주문을 겁니다. 계속 아프지 말자. 뭐 그런 방법밖에 없죠. 보여야 피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더 구매할까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살 돈으로 제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폴리스 그게 면역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뿌리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입으로 모든 세균이 침투하는데 그 입에다가 방어막을 치는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차라리. 그것도 사고 아프지 말자라고 제 나름대로 뭐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뭐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국계법 보도록 하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제목부터 이제 짧게 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렇죠. 광역 들어가면 항상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관할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하는 곳은 관할에서 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방향만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 이게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같은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를 시키죠. 구체화. 요 계획 이름이 뭡니까? 관리계획. 그렇죠.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구체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네,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요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이 박스 안에 들어온 내용들이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절차가 관리계획.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요까지가 이제 계획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 배우고 나면은 뒤에 이용규제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국계법 맨 앞에 보면은 이제 38페이지 서론부터 좀 보고 하죠. 38페이지 법의 목적 같은 것들을 그냥 한번 총으로 읽어보십시오. 건축법의 목적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건축법의 목적이.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각 파트에 가면 제가 따로 설명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볼 게 없는데 4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14번, 15번은 체크가 돼 있죠. 공공시설 이러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용어의 정의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시험에 그냥 옳은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죠.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렇게 포함된 거, 포함에다 동그라미 넣으셨죠? 포함된 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파트에 가면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따로 보실 게 없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가 나오죠. 맨 앞에 가로 1번에 국장 밑줄 해놨죠?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장이 평가합니다. 국장이 누가 평가하는지 국장이 평가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3번, 4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도 거기 제2절 위에까지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자, 42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2번이랑 위에 있는 2번이랑 그 3번에 가로 3번을 제가 묶어드렸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로 1번, 2번을 묶어드렸죠. 1, 2월 달에. 그래서 위에 그냥 큰 2번이랑 가로 3번을 묶으시면 되고 3번에 가로 1번, 2번을 묶어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에 가로 1번, 2번부터 먼저 보죠. 가로 1번, 2번부터.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계획, 상위 계획이 우선하죠. 그래서 항상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거. 똑같은 내용으로 가로 2번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뒤쪽에는. 그 다음에 위에 2번 다른 계획의 기본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 관할구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럴 때는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 되죠. 도시군 계획이.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그 밑에 가로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가로 쭉 뛰어넘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오셔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밑줄 돼 있죠?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에 부합하게끔,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안 보셔도 되고 쭉쭉쭉쭉 넘기시면 되겠죠. 이제 넘기고 이제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보자. 광역도시계획 50페이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요 광역도시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제가 1, 2월 달 수업하면서 요 세 글자만 꼭 알고 오라고 했는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러니까 막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가지고 외워버리면은 중요한 게 까먹습니다. 중요한 걸. 책에도 나와 있죠. 지정, 수립, 승인 딱 세 개만 강조를 해놨죠. 음영철에 이런 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하라고 하면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이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기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광명, 안양 이렇게 묶을지, 안양, 부천 이렇게 묶을지 이 둘 이상의 시군이 묶이는 경우의 수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먼저 어디에서 계획을 만들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정을 해주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도 안에서 묶일 때,
같은 경기도 안에서 묶일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 묶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 관할이 다를 때, 즉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경기도와 서울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묶여 있을 때는 국장. 지정하는 사람은 도지사 아니면 국장.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은 도지사 아니면 국장. 이렇게 딱 두 명.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근데 지정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이상의 시군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그러면은 이 수립하는 사람이 그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지정을 해주고 나서. 자,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수립을 하죠. 수립하고 승인을 합니다. 수립을 누가 한다고 했죠? 둘 이상일 때는 같이 공동으로 둘 이상이니까 광명, 안양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광명시장, 안양시장이 같이 만드는 거고 경기도랑 서울이 묶여 있으면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같이 만들고 둘 이상이니까 항상 같이 합니다. 일을. 그래서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고 했죠. 체계도에도 공동 요 한 글자만 써놨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수립은 관할이 같을 때, 즉 같은 도 안에서는 그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죠. 시장, 군수가. 뭐 여기 광명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이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고 저 위쪽으로 묶으면은 양평군수, 가평군수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도 밑에 있는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도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죠. 계획을. 자, 근데 이 수립하는 사람이 지정해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계획을 만들면 안 되니까 지정하고 나서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하는 사람은 3년 내에 너무 작나? 일정 기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년 내에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 승인 받는 거 아니고 신청까지. 수립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승인 신청하는 것까지 수립권자가 하는 거지 승인은 승인권자가 하니까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된다는 거. 신청자를 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수립. 자, 그러면 지정을 해주고 나면 3년 안에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 하면이라는 게 나오죠. 안 하면. 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버립니다. 이렇게 직접. 그 다음에 국장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수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을 하는데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시군이 만든 거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승인하면 됩니까? 도지사. 시군 위에 있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되고 시도가 수립한 계획은 국장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권자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그 다음에 자 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막 싸웁니다. 이럴 때 시장 군수가 싸우면은 싸움 누가 말립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가 싸우니까 그 위에서 싸움을 말려야겠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끼리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장이. 이 싸움 말리는 거를 조정한다라고 했죠. 조정. 그래서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만 다시 협의할 것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싸우다가 삐져서 혼자 왔을 때 이렇게 다시 협의하고 와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권한자들. 그 다음에 계획 만들어지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기초사. 기초사. 그러니까 이 틀을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쭉 세부 내용들은 틀만 알고 있으면은 쭉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사업시험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한 과목당 시험을 비포 용지를 막 4장, 5장씩 써야 됩니다. 한 논점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딱 두 문자를 따는 겁니다. 그 두 문자라는 게 맨 처음 나온 게 객관식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관식 시험에서 나옵니다. 많은 양들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국어 시간에 딱 몇 번 불러가지고 시 암기한 거 외우라 하죠. 시 같은 거 이렇게 숙제로 외우라 하고 이렇게 세워서 외우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생각이 안 나다가 선생님이 맨 앞에 말 하나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게 쭉 생각이 나죠. 그게 두 문자의 위력이에요, 두 문자의 위력. 그래서 주관식 시험에서 두 문자를 제일 먼저 고안을 해낸 겁니다. 그 목차들에서 중요한 단어들, 틀을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 틀 안의 내용들은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도는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 정도 의미. 딱,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 기억하고 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라는 걸 하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 하고 나면은 의견을 듣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이렇게 의견 듣고 나서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는데 의견은 2번 듣죠.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나면 승인권자한테 보내주고,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하고 나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절차들, 기초조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해야 되는 절차. 기초조사 해야 되고, 주민한테 의견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 거쳐야 되고, 협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자, 그래서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렸던 게,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책으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그럴 때는 의견을 들을 때도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듣게끔 하는 겁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는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견제하는 역할.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의회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군이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이 수립하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의회. 시군, 시도의회. 근데 시도가 수립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한테, 지자체장한테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다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수립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협의랑 심의는 항상 나랑 동등한 레벨의 사람들이랑 협의하고 심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승인권자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니까, 도지사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이니까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라고 합니까? 지방이라고 합니까? 지방이라.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근데 국장은 중앙관할이니까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라고 하죠. 중앙이랑.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수립권자만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승인해주는 사람은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듣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협의랑 심의를 중앙으로 하는지 중앙이랑 하는지 지방이랑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권자만 결정이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권한자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리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만드는 경우가. 그게 첫 번째, 요청할 때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가 도저히 못 만들겠으니까 같이 만들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승인권자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갖고 와 하는 거죠. 니네 말 끊으니까 3년 내에 승인 신청하기 걸렸다 싶으니까 가지고 와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자 보면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일단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자기가 직접 수립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책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주죠. 요걸 수리권자한테 보내준다고 해서 송부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리권자는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죠. 열람은 뭐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준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이게 광역도시계획 단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정권자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사람들. 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거. 요것만. 근데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죠. 그러면 누가 계획 만듭니까? 지정권자. 그 다음에 원칙은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조정을 해주죠. 조정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지정권자. 계획 승인하는 사람은 지정권자. 그러니까 여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입니다.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요거밖에 없죠. 권한자가. 그러니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요것만 기억하시고 지정권자고, 나머지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 요것만. 뭐 따로 기억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책을 보면서 좀 보충하도록 하죠. 50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뭐 법적 성질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하는 사람 누구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아무 때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 요걸 제가 관할이 다를 때라고 표현하는 거죠. 관할이 다를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광역계획권이 도,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마디 써놨었죠. 제가 같은 도라고 했죠. 같은 도. 같은 경기도 안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니면 도지사. 시도지사 아니고 도지사. 그 다음에 지정 요청. 뭐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나오는 게 지정의 절차인데, 그 지정의 절차 옆에 필기를 하나 해놓으셨습니까? 지정의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를 여기 수립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수립하는 사람한테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나면은 수립하는 공동으로 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여기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 조금 내용이 빠져 있는데 여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일부가 일부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원칙은 트, 광, 시, 군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뭐 경기도 이렇게 들어갈 때는 경기도에 뭐 광명시나 안양시의 일부를 포함시키겠다. 그러면은 안양시 전부, 광명시 전부가 포함되는 게 원칙. 근데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포함시킵니다. 최소 단위가 일부를 포함시킬 때. 그래서 거기 5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 거기 표시해놨죠? 거기 밑줄 해놨는데 그 일부에다가 최소 구, 군, 읍, 면 단위라고 해주죠. 구, 군, 읍, 면 단위 50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 일부에다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일부가 포함될 때 최소 단위는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이렇게. 원칙은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최소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구, 군, 읍, 면 단위.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 수립권자. 원칙 누굽니까? 공동. 도지사가 왜 나옵니까? 수립권자. 공동. 계획 만드는 사람은 공동. 그래서 그 박스 안에 1번,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여기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쳐드린 게 공동자만 동그라미 쳐드렸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같이 합니다. 같이. 원칙은 계획을 같이 수립한다는 거. 같이. 근데 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나면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도지사나 국장이. 그래서 3번, 4번이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죠.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국장,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국장과 시도지사 공동수립. 그 다음에 3번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공동수립. 이게 두 가지가 요거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국장이랑 시, 도지사 수립하는 사람, 시도가 수립한 거는 국장이 승인하니까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그 다음에 3번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요거 둘 다가 2번, 3번 둘 다가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죠. 표시해드린 게 필요, 요청 요 두 군데만 밑줄을 해놨습니다. 필요랑 요청.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요청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2번, 3번이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번에 맨 밑에 52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52페이지 맨 밑에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도지사가 혼자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에서 3번만 제가 하나 보시라고 체크해 드렸습니다. 중에서 체크한 게 아니라 65페이지 있는 거랑 비교하라고 했죠. 요거. 그래서
3번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상적으로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자,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여야 한다. 거기만 밑줄 해놨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료제출 요청. 뭐 자료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은 관계 행정기관한테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측량 의뢰. 내가 수립권자가 기초조사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54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줄 돼 있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그리고 요거 그 기역, 니은 내용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3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얼마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거. 요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요건 됐고 공청회. 자,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계획들은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한테만 의견 듣는 거 아니고 관계 전문가한테도 의견 듣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가 공청회 개최 절차죠. 요거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모의고사에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출판사에서 출제하는. 보면은 그 공고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저 끝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그 다음에 개최 단위 보시면은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다만 너무 넓을 때는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개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는 특별시, 특광시 군이 주재합니까? 아니라 수립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재한다는 거. 뭐 요 정도.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오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한테 의견 청취는 요 공청회에서 들은 거고, 요거는 의견 청취인데 3번에 제목에다가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라는 말을 써주는 게 낫겠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도, 시, 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국장. 국장은 자기 의회가 없죠. 자기 의회가 없으니까 시, 도지사한테 송부하고 이 사람들이 대신 의견을 들어서 다시 그 결과를 국장한테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요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가로 2번 옆에 아마 제목에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자기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통보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의견 제시 기간은 대부분이 아마 30일일 겁니다. 따로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 밑줄이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는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죠. 요 두 가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관할이 같을 때. 요때.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럴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계획을 만든 겁니다. 승인권자가. 같은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도지사가 수립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도 안에서 관할에 같은 데서 시장 군수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인권자가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협의심의. 국장이 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합니까? 중앙. 그래서 중앙 표시하시면 돼요. 중앙. 그 다음에 승인, 송부, 공고가 나오는데 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여기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주고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요거 공고하고 열람을 해줘야죠. 공고하고 열람.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중앙을 지방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하고 심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고 및 열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 나오죠.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원칙 누구죠? 수립하는 사람이? 공동.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조정 신청합니까? 그렇죠. 시도지사,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막 싸우고 있을 때는 국장이 말려줘야죠. 이렇게 국장에게 공동이나 단독으로.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줄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안양시장, 광명시장 싸우면 누가 말려줍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을 하죠. 근데 협의 공고 이럴 때 자, 다시 협의할 것을 공고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입니까? 공동으로 했을 때입니까? 단독으로. 안양시장이랑 광명시장이 막 싸우다가 안양시장 혼자 삐껴서 왔을 때만 야 다시 협의하고 와 라고 하는 거지, 같이 손잡고 왔는데 다시 협의하고 오라는 거는 또 싸우고 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혼자 삐져서 왔을 때만 야 다시 협의하고 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다시 협의할 것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협의 공고라고 하죠. 단독. 그래서 단독으로 동그라미 해놨죠. 단독으로. 그 다음에 조정의 절차는 두 번째 줄에 심의를 거쳐, 거기만 밑줄에 놨죠.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조정해 줄 때는 중앙, 지방이 할 때는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국장 나오면 중앙, 지방 나오면 도지사 나오면 지방, 이런 것들은 따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한다. 요것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해주면은 그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준용 규정 이런 것들은 됐고, 협의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이런 거 나오면 틀리십시오. 나올 일도 없겠지만. 요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뭐 광역도시계획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됐고, 요까지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최근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7회 때 26회, 27회, 28회, 29회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요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요게 일단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지정권자를 일단 기억하시면은 나머지 수립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같이 수립 공동으로 같이. 이게 힘듭니까? 같이 둘 이상이니까 같이 만듭니다. 계획을.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같이 만들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같이 만들고, 같이. 근데 같이 만드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이 지정권자가 조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계획 공동으로 만들었을 때는 승인은 위에서 지정권자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은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지정권자가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계획 공동으로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게 이런 것들. 시장 군수랑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 요청할 때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같이 만드는 경우, 요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국장이
이렇게 요건 것들. 그러니까 지정권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한다. 그거 빼고는 뭐 조정하는 거, 요 정도? 조정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같이 만드는 경우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뭐 나머지 절차는 나중에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 하면서 이거 똑같이 쓸 거니까 절차는 똑같이 쓸 거니까 그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는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틀리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보도록 하죠. 62페이지. 출근할 때는 오늘은 책을 읽지 말고 해야지 하는데 책을 안 읽을 수가 없고 또 62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1, 2월 달에 밑줄 쳐드렸던 부분들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관리계획 하면은 제가 1, 2월 달에 안 하고 3, 4월 달에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1, 2월 달에도 똑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줄 쳤던 부분들 위주로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3, 4월 달에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추가시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읽어봐야겠죠. 나머지는 그거는 이제 관리계획 가야 나올 겁니다.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특, 꽝, 시, 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그럼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 만드는 거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법에서 정해놨죠. 그러니까 따로 지정하진 않고 뭐만 하면 됩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요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이 차이 나는 거는 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것만 차이 나는 겁니다. 요것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든 데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죠. 자, 수립 누가 하죠? 관할에서 만드니까 특, 꽝, 시,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할 구역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 때는 서울시장이, 부산시에서 만들 때는 부산시장이, 세종시에서 만들 때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 만들 때는 제주도지사가,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만들 때는 광명시장이, 가평군에서 만들 때는 가평군수가, 특, 꽝, 시, 군이 자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역시 상하관계를 가지죠.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광역지자체장이 만든 기본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국장이 승인을 했었는데 권한을 내려줬더라고요. 스스로 확정한다고. 확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그렇죠? 광역지자체, 니네쯤 되면은 앞으로 니네 관할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정도는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만든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승인을 누가 하면 됩니까? 도지사. 시도지사 아니고 그냥 도지사.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냥 도지사. 도지사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고 시나 구는 도지사가, 그러니까 요 확정이 원칙적인 상하관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하죠. 벗어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권한자는 이제 정리가 됐고 절차는 이제 똑같죠? 저기 있었던 거랑.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기초사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의견 듣죠? 의견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듣고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의견 들어서 수립하고 나면은 승인하기 전에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절차는. 그래서 자,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준용하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에 어떤 게 추가되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되는 게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가 기본계획에 오면은 추가가 됩니다.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똑같이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이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는 어디 의회 의견 들으면 됩니까? 지방의회죠, 당연히. 지방의회인데 수립권자가 속하는 특, 광, 시, 군이 수립권자니까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시, 군, 시, 도가 수립권자니까 시, 군, 시, 도 의회 의견 듣는 거고 여기 특, 수립권자 기본계획은 특, 광, 시, 군이니까 특, 광, 시, 군 이 사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이 아니고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했죠.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뭐 무슨 말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긴급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방상 이러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뭐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특, 광, 시, 군이 수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 오니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 다음에 수립을 했죠.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승인권자한테 보내주는데 자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하죠. 그래서 확정하는 사람 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래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합해보니까 시, 도지사 이렇게 되죠. 시,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니까 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도지사는 승인해주고 자 시, 도지사는 중앙 관할입니까? 지방 관할입니까? 지방이죠.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협의나 심의를 할 때 중앙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주죠. 이걸 이제 역시 수립권자, 송부라고 하고. 이 송부를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역시 공부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시켜줄 때 역시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절차 같은 것들은 광역도시계획이랑 지정이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에 권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특, 광, 시, 군이 만들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공동으로 만들고 근데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이렇게 권한자들도 제가 아마 체계도에 짧게 써놨을 겁니다. 자, 이러고 자, 이러한 기본계획은 원칙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겠죠.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이 되는 경우. 어디서만 재량이 인정됐었죠? 시나 군에서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시나 군에서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예외 없이 수립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시나 군에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나 군에서만. 자, 요거를 딱 두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미한 경우.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경미한 경우는 여기는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곳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데 수도권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되고 인구는 그렇죠. 숫자는 기억이 엄청 오래 남죠. 숫자가 제일 안 중요한데 숫자는 정말 기억이 오래 남죠. 그래서 제가 숫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숫자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잘 기억을 하시니까. 인구 10만 이하의 어디?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되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요 시 또는 군에서만. 시 또는 군에서만.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경우는 관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전부에 대해서.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모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책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할 전부 내용 전부. 일부 안 되고 전부 또는 일부도 안 되고 전부일 때. 이럴 때는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쪽 그러니까 저쪽에 조금 몇 가지 더 주죠.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즉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2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했죠. 그냥 장기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정비법에 가면은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기본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시군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데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이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는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2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이거 원칙은.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정답 시비가 붙을 거니까. 행정 지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지만 행정청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거의 100%.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냥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검토는 5년마다. 우리가 배웠던 재검토는 대부분 5년이었습니다. 5년 아닌 것들은 제가 아직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5년마다. 요 정도.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이 안 나셔서 막 답답하고 이렇겠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부의 신 강성태인가? 그 사람이 한번 했죠. 막 한번 봤는데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한 게 한 번 본 건 안 본 거다. 한 번 본 건 안 본 겁니다. 이제 우리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꾸준히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 같은 특히나 이런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쉬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 안 하는 거 막 어려운 거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게 합격하는 방법이지 어려운 문제를 맞춘다고 그런 사람들은 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리는 사람입니다. 그거 막 모의고사에서 아무도 못 맞춘 거 맞췄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뭐 아직 반복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 62페이지. 기본계획의 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이런 것들 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하고 판례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그 다음 이런 것도 아까 말했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뭐에 부합하게끔 수립해야 됩니까? 광역도시 상위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 원칙 누가 수립합니까? 특, 광, 시, 군이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국가계획과 수립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말이. 그러니까 예외 없이 특, 광, 시, 군이 거기 수립권자 옆에다가 예외 없음, only 이렇게 써주십시오. 예외 없음.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국가계획뿐만 아니라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긴급히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수립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서만? 시군에서만. 여기 시군에서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시군에서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옆에 경미라고 써두시라고 했고 2번 옆에 대체 가능한 경우라고 써두시라고 했죠. 이렇게 경미, 대체 이렇게.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요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요게 두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인구 10만 이하의 어디서만? 시 또는 군에서만. 시 또는 군에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전부 또는 일부도 안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모두라고 되죠. 모두. 전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 인접 수립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맨 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뭐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합니까? 기준은 국장. 네, 기준은 국장이. 그 다음에 2번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여기서 끝나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다만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은 어차피 구체화를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당황하실까봐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기준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수립 절차. 기초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대로 기초사. 근데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죠. 추가되는 내용이 가로 2번에 가로 안에 표시하시면 되죠. 가로 안에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가 이제 없던 게 추가되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뭐 반영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나 취약성 분석은 얼마 안에 했을 때 안 합니까? 5년 안에 했을 때.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는 했으니까 안 합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거는 제가 요약서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안 합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수치. 자, 지방의회는 정해져 있죠.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니까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확정이 뭐 벌써 나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요까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사람들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스스로 확정. 네. 그래서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정하기 전에도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 심의를.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관할이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이니까 협의랑 심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이 아니라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 사람들도 이제 수립하고 나면은 확정하고 나면 공고하고 열람시켜준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기본계획의 승인 나오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여기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 광, 시, 군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스스로 확정하고 시나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심의. 도지사는 관할이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도지사도 지방이니까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고 나면 수립권자한테 송부해주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완 요청 이런 거 됐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기본계획은 재검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마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최근 5년 안의 문제들로 웬만하면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에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관리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